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깊은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음식과 식사 시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느냐에 집중하시지만 사실은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며칠 시간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과 여기에 함께 먹으면 좋은 7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몸의 자연 치유력은 물론 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3시간 단식이란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마치고 다음날 오전 중반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첫 끼를 드시는 시기지요. 이렇게 하루 중 13시간은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면 염증 감소, 신진대사, 개선 만성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암을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마친 뒤 첫 끼에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선택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슈퍼푸드들은 단순히 비타민과 영양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항산화 물질과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풍부해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슈퍼푸드 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음식과 식사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슈퍼푸드로 십자화과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꼬창배추, 양배추, 방울양배추 같은 채소들입니다. 얼핏 보면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채소들은 암 예방과 체지방 관리 면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이 채소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유황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소화 과정에서 인돌에 아이소티오시아네이트, 이소티오시아나테 같은 유익한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들은 염증을 조절하고 체내에서 위험한 독성 물질을 무해하게 바꾸는 효소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해요. 그 중에서도 설포라판, 술포라파네 이라는 성분은 특히 브로콜리와 방울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데 강력한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채소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등 여러 암의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칼로리는 낮지만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채소들을 드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살짝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 오븐에 구우면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서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또는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아삭한 식감과 영양을 모두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단식 후 첫 끼에 이런 채소들을 함께 드시면 몸의 해독 작용을 돕고 소화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히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는 재료가 아닙니다. 암 예방과 체지방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꼭 챙겨 드셔야 할 슈퍼푸드 중 하나예요. 이 마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마입니다. 생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성분이 마늘 특유의 향을 내는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작용을 일으킵니다. 알리신은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 손상을 막아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예방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 관리에도 매우 유익해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죠. 단식을 마친 뒤 첫 끼에 마늘을 포함시키면 항산화 물질의 흡수력이 더 높아지고 몸이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진 마늘을 소스나 국물 요리에 넣거나 채소와 함께 구워 먹거나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양념으로 활용하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식단 속에서 작은 마늘 한 쪽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제 세 번째 슈퍼푸드인 베리류 과일에 대해 따뜻하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작고 귀여운 과일들인데요. 맛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건강 효과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베리류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안토차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는 피부암, 방광암, 폐암, 유방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몸의 면역 기능을 높이고 이미 생긴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베리류는 체지방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좋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주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단식을 마친 뒤 몸이 섬세하고 예민해져 있을 때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필요한데 그럴 때 베리류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리류는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편해요.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올려도 좋고 스무디에 갈아 넣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색감과 맛이 한층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귀여운 과일들이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슈퍼푸드인 통곡물에 대해 따뜻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보리, 통밀빵 같은 자연 그대로의 곡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빵이 조금만 바뀌어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섬유질이 몸속의 독소와 발암물질을 배출해주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막아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어서 하루의 컨디션 관리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통곡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후에 첫 식사로 따뜻한 귀리죽 오트밀을 드시거나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주식으로 선택하시는 것, 혹은 통밀빵으로 아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꿔 드시기만 해도 장 건강을 지켜주고 암 예방에 기여하며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까지 도와주는 그야말로 작지만 위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밥 한 공기, 빵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녹차입니다. 진정시키는 향기와 함께 건강까지 챙겨주는 특별한 차죠. 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슈퍼푸드인 녹차에 대해 따뜻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아온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건강 비밀을 품고 있는 음료입니다. 녹차는 카테킨 차테친핫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같은 흔한 암들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카테킨은 단순히 해로운 물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인 방어 기전을 강화해주는 역할도 해요. 게다가 녹차는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소량의 카페인과 카테킨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유익한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단식 시간 중에 마셔도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식욕을 억제해주며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죠. 녹차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아침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며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시거나 오후에는 시원한 아이스 녹차로 기분 전환을 하시거나 혹은 식사 중간중간 입가심용으로 가볍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녹차는 몸속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몸을 맑게 해주는 속정리 음료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습관처럼 드시기만 해도 몸이 더 가볍고 피부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슈퍼푸드인 버섯에 대해 따뜻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은 식재료로도 친숙하지만 그 안에는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이라는 미네랄과 베타글루칸 비그루찬예차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우리 몸이 스스로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면역의 힘을 길러주는 음식이 바로 버섯이에요. 뿐만 아니라 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포만감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딱 좋은 식재료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도와주고 식욕을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체지방 감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버섯은 조리법도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생으로 얇게 썰어 넣거나 구워서 반찬이나 메인 요리에 곁들이는 방식도 추천드려요. 혹은 단식 후 첫 식사에 버섯을 넣은 채소볶음이나 죽 국물 요리를 드시면 부담 없이 속을 편안하게 채워줄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버섯은 작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매우 큽니다.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여러분의 면역력과 몸의 회복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슈퍼푸드인 견과류에 대해 따뜻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7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다양한 견과류는 맛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좋은 지방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 뇌 건강에 모두 좋은 음식이에요. 또한 견과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과 비타민 E,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회복, 신진대사,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작은 양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과식을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하신 후 혹은 식간에 건강 간식으로 드시기 아주 적합합니다. 활용 방법도 아주 다양해요. 그냥 생으로 한 줌 드셔도 되고 샐러드나 죽 위에 뿌려 드셔도 좋고 채소 볶음이나 밥 위에 곁들여 고소한 풍미와 식감을 더해주는 방식도 좋습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체중 조절까지 한꺼번에 도와주는 작은 보약 같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한 줌 정성껏 챙겨 드신다면 분명 몸에서 큰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이 7가지 슈퍼푸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인사와 전체 요약 부분을 따뜻하게 이어드릴게요.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슈퍼푸드 어떠셨나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 마늘, 베리류, 통곡물, 녹차, 버섯, 그리고 견과류. 이 식품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암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되찾아주는 식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식사에 조금씩이라도 포함하신다면 단지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마음도 한결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3시간 간헐적 단식을 함께 실천하신다면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며 살이 붙지 않고 노화, 속도도 늦춰주는 건강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한 가지 식재료부터 바꾸고 하루 1시간만이라도 식사 간격을 조절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는지 기억하고 그에 꼭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하루에 선물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장수지혜연구소에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식탁 위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부엌에 서서 찬장을 열고 그 조그만 주황색 베이킹소다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신 적이요. 이게 냉장고 냄새나 없애고 쿠키 부풀게 하는 것 말고 다른 쓸모도 있을까? 왠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상자 안에는 많은 분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60세를 넘긴 분들에겐 말이죠. 사실 그건 지금 집안에 조용히 놓여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도구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지혜와 경험이 쌓이고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조금 더 생기죠. 하지만 동시에 여기저기 아픈 관절 더딘 소화 약해지는 면역력, 쉽게 피로해지는 몸처럼 새로운 도전들도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이나 보조제 혹은 값비싼 치료를 찾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쳐버린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의사가 아닌 강의하는 사람도 아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아도 작고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움직임을 가볍게 하고 삶에 더 맑은 에너지와 자신감을 줄 수 있는지를 13가지 방법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기적의 치료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베이킹소다는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의 연구를 받았고 할머니들의 생활 지혜로 전해졌으며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조용히 권해온 자연 요법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주의가 필요한지도 꼭 아셔야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엔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한 안내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장수지혜연구소 가족들을 보는 게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몸이 매일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 더 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부터요. 해독입니다. 보통 해독이라고 하면 특별한 주스를 마시거나 금식을 떠올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은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노폐물, 독소, 과도한 산성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쉼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이 해독 과정이 느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몸이 무겁고 더부룩하고 왠지 나답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 타면 몸 안의 산성도를 살짝 중화시키는 알칼리 용액이 됩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나 식습관 약물로 인해 자연스럽게 산성화되기 쉬운데 이걸 살짝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실린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매일 베이킹소다를 소량 복용했을 때 질병의 진행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몸 안의 산성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목욕물에 풀어 전신을 담그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몸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분 정도 베이킹소다 목욕을 하고 나면 가려움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더 잘 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마치 몸 전체를 살살 재정비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자극적인 해독제도 필요 없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물론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 역시 너무 많이 쓰면 위장을 자극하거나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방법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몸속이 한결 가벼워졌다면 이제는 조금 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웃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치아 이야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치아는 시간이 지나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신 커피차 복용한 약, 그리고 가끔 즐겼던 단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모두 치아에 쌓여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베이킹소다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치아 관리 비법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까요? 베이킹소다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 치아 세정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도 분명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고와서 치아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표면의 착색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실제로 임상치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가 포함된 치약이 그렇지 않은 치약보다 더 많은 치석과 착색을 제거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pH 균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음식물이나 세균이 남긴 산성을 중화시켜 줌으로써 충치, 입냄새, 잇몸 염증의 원인을 근본부터 줄여줍니다. 그래서 꼭 기존 치약을 완전히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일주일에 몇 번씩 부드러운 칫솔에 아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묻혀 가볍게 양치해 주는 것만으로도 입속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시린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너무 강한 치약 성분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러운 자연세정법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틀니를 담그는 것도 세균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입이 안이 상쾌하고 개운하면 하루가 더 가볍게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데 몸을 무겁게 하는 또 하나의 문제, 바로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속쓰림,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어느 순간 갑자기 가슴 깊숙이부터 뜨겁게 치솟는 듯한 불쾌한 느낌. 어떤 날은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어떤 날은 단추를 잠그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만으로도 올라오는 그 통증. 이런 속쓰림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수면 식욕, 심지어 기분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쓰림을 막기 위해 약국에서 파는 제산제에 의존하곤 하시죠. 하지만 이런 약들은 늘 부작용 걱정이 따르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가 또 한 번 조용히 힘을 발휘합니다. 냉장고 냄새 제거 치아 미백뿐 아니라 속쓰림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천연 방법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물 한 컵에 녹여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알칼리 성분이 위산을 중화시켜 식도까지 치솟던 산의 공격을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사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도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안전한 제산제의 하나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 간단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왔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씩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속쓰림이 자주 반복된다면 단순한 위산과다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저염식을 하고 계시거나 혈압 조절 중이신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적정량을 지켜야 하고 사용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느껴지는 속쓰림, 특히 기름진 식사 후나 식후 바로 눕는 습관으로 생긴 일시적인 불편함에는 이 간단한 요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번에는 피부 가려움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몸 구석구석 숨은 불편한 가려움증 말입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끊이지 않는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겨드랑이 가슴 아래나 살이 겹치는 부위처럼 따뜻하고 습한 곳에 자주 생기는 그 가렵고 따가운 감각. 혹시 무좀이나 직륜 감염, 반복되는 피부염을 겪어보셨다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약국에서 파는 연고나 크림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강한 화학 성분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거나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작용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순한 천연 항직윤제, 바로 베이킹소다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베이킹소다는 오랫동안 항균 항직윤 효과로 주목받아 왔고, 에마이코파토로지아다 라는 의학 저널에서도 80% 이상의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이킹소다가 만들어내는 알칼리 환경 때문입니다. 곰팡이는 따뜻하고 산성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를 바르면 그 환경을 곰팡이가 살기 힘든 조건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죠.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발을 담그거나 물과 섞어 진한 반죽을 만들어 증상이 있는 부위에 얇게 발라주면 부드럽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 연고의 자극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연요법이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자극 없이 냄새도 없고 찝찝한 잔여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진정되면 그제야 입안에서 느껴지던 불편함이 다시 떠오를 수 있죠. 특히 말하거나 씹을 때 따끔거리는 그 작은 궤양, 즉 구내염 말이에요. 입안에 생긴 그 조그맣고 흰 궤양, 작은데도 음식을 씹을 때, 말할 때, 심지어 웃을 때조차 큰 통증을 주는 구내염. 정말 귀찮고 고통스럽죠. 이런 구내염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생기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서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나 피로가 쌓일 때 아무 예고 없이 생겨버리는 게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내염에도 베이킹소다가 부드럽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베이킹소다는 산성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서 입안에 생긴 궤양이 더 이상 자극을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 따끔거림, 얼얼함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회복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치과의사협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로 입을 헹군 환자들이 통증 완화와 세균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자연 치유를 돕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넣고 15, 30초간 부드럽게 입안을 헹군 후 뱉기. 이걸 하루 2-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자극적인 알코올 성분이 없고 이상한 맛이나 향도 없고 단순하고 순한 자연요법이라 약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60세 이상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챙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큰 장점이죠. 자, 이제 입안까지 편안해졌다면 이번엔 조금 더 말하기 어려운 증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변 볼 때 느껴지는 따끔거림, 즉 요로 불편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말로 꺼내기 쉽지 않지만 소변 볼 때 느껴지는 따끔한 통증, 또는 소변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잦은 요해, 그리고 아랫배에 묵직한 압박감,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겪게 됩니다. 요로 감염, UTI 은 고령의 여성분들께 특히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불편함은 단지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가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특히 증상이 심할 경우엔 반드시 병원의 진료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가볍거나 초기일 때, 또는 병원에 가기 전 잠시 완화시키고자 할 때 베이킹소다가 부드러운 완화요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이킹소다가 소변의 산성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소변이 너무 산성일 경우 그것이 소변통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알칼리화해주면 따끔거림이 줄어들고 통증도 완화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베이킹소다를 희석해 마신 여성들이 요로 감염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물론 이건 약 대신이 아닌 보조요법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1, 2회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술을 물 한 컵에 녹여 마시는 것. 단, 일시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몸의 반응을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상이 계속되거나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 이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통증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 더 심해지기 전에 조기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이킹소다는 또 한 번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자연의 도구로 우리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다음 불편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운동선수만의 고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는 근육통과 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선수들만 근육통을 겪는 건 아니죠. 우리도 가벼운 산책이나 마당 정리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음날 근육이 뻐근하거나 뻣뻣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같은 동작을 해도 더 빨리 피로해지고 근육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젖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산은 우리가 움직일 때 근육에 쌓이는 일종의 산성 물질인데 이게 많아지면 근육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이킹소다가 이 젖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베이킹소다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조제로 사용되어 왔어요. 국제 스포츠 영양학 및 운동대사 저널의 애실린 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소량 복용한 사람들은 고강도 운동을 할 때 피로가 늦게 오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이건 단지 젊은 선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걷고 움직이고 생활 속 활동을 이어가려면 이런 작은 보조적인 도움이 꽤나 유용할 수 있죠. 보통은 운동 1시간 전에 베이킹소다 1작은술 정도를 물에 녹여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소량부터 시작해야 하며 사람에 따라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시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멀리 뛰기 위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움직임의 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 작은 도움 하나가 신발끈을 묶는 동작 병뚜껑을 여는 일상 방안을 걸어다니는 동작을 훨씬 덜 아프고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떠오릅니다. 바로 신장 우리 몸의 정화 필터입니다. 신장은 말이 없어요. 조용히 묵묵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피를 걸러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정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이 작은 콩알만 한 기관들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피곤함이 심해지거나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거나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때 베이킹소다가 다시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사성산증이라는 몸의 산이 너무 많아지고 신장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베이킹소다가 산성 부담을 줄여주는 알칼리 보조제로 작용할 수 있어요. 미국 신장학회 저널 JASN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매일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복용했을 때 질환의 진행이 눈에 띄게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몸 안의 산 부담을 줄여주니 신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도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적절히 사용한다면 베이킹소다는 우리 몸에서 가장 수고가 많은 신장에게 부드러운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도 더 생기고 면역력도 올라가며 몸 전체가 더 가볍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으로는 노화로 인해 자주 겪는 관절염과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손가락이 굳어있는 듯 하거나 무릎이 욱신거리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죠.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염증이 쌓여서 생기는 관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절염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질병입니다.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작은 집안일조차도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니까요. 약을 먹으면 효과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조지아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매일 일정량의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사람들이 면역 시스템의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서 베이킹소다가 일종의 진정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즉, 단순히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 자체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기적 완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타서 하루 한 번 공복에 마시는 것. 물론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 항상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특히 신장, 심장,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뚜껑을 열 때의 통증이 줄고 양말을 신는 동작이 쉬워지고 걷는 걸음걸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면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죠. 특히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다가올 때 면역 시스템의 대응력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기 증상에 대한 베이킹소다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감기 증상 정말 흔하지만 나이 들수록 훨씬 더 버겁게 느껴지죠. 아침에 일어나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는 무겁고 콧물은 계속 흐르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들. 예전에는 그냥 이틀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 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약국약을 복용하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졸림, 속 메스꺼움, 입마름 같은 불편한 부작용이 따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다시 자연적인 부드러운 방법들로 돌아가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감기 증상 중 하나인 가래가 걸려 답답할 때, 목이 아플 때, 콧속이 막혀 숨쉬기 힘들 때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어요. 먼저 가글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을 녹여 하루에 2~3번 정도 15초간 목을 헹군 후 뱉어내는 것. 이렇게 하면 목 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따가움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럴 디지즈 구강 질환 저널에서도 베이킹소다 가글이 목과 입안의 세균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시기에는 이런 작은 관리가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베이킹소다를 생리식 염수와 함께 코세정에 소량 첨가하면 코 속의 두꺼운 점액을 부드럽게 녹이고 코 안의 자극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약 없이도 더 맑고 깨끗하게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방법은 졸리지도 않고 설탕이나 화학 성분도 없고 부작용 없이 매일 써도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작지만 꾸준한 자연요법은 몸이 더 강하게 버티고 더 빨리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암과 관련된 베이킹소다의 가능성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누구에게는 이미 겪은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뒤흔드는 깊고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순한 베이킹소다에 혹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베이킹소다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은 이 단순한 물질이 암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더 잘 자라고 퍼지고 강해진다는 사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 안의 산성도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09년 캔서 리서치 AM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암을 가진 실험쥐에게 베이킹소다를 투여했을 때 암세포 주변의 산성도가 낮아졌고 암의 전이 속도도 느려졌으며 항암 치료의 효과도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안전한 임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시도하거나 대체 치료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치료의 보조 역할로 의미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시도는 반드시 주치의와의 상의해 정확한 정보와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암과 같은 큰 싸움에서 우리는 늘 큰 무기만을 찾지만 때로는 조용한 조력자들이 그 싸움의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은 잘 안 꺼내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몸에서 나는 냄새, 채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채취 몸 냄새라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땀의 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냄새가 더 쉽게 나거나 쓰던 더드란트가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많은 시판 제품들은 알루미늄 성분, 인공 향료, 알코올 등 피부에 자극을 주는 화학 성분들이 가득하죠.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발진 가려움, 붉어짐 같은 부작용도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이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냄새를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냄새의 원인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땀 속에 있는 산성 성분과 만나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결국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에서도 베이킹소다가 겨드랑이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샤워 직후 겨드랑이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톡톡 두드리듯 바르기 또는 베이킹소다 플러스 코코넛 오일 플러스 옥수수 전분을 섞어
간단한 천연 더드란트 크림을 만들어 사용하기. 이런 방법은 끈적임이 없고 냄새도 거의 없으며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루미늄이 없고 화학향도 없고 자연스럽게 뽀송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건 단지 냄새 제거의 문제를 넘어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도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 바깥의 편안함까지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고통스러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인 통풍 요산 관절염 자아에 대해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통풍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통증. 한밤중에 엄지발가락 쪽에서 번개처럼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깨어나거나 이불조차 덮기 힘들 정도로 민감한 관절 부위. 통풍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닙니다. 마치 관절 안쪽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몸 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극심한 염증이죠. 이 통증의 원인은 바로 요산입니다. 몸 안에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게 결정작은 바늘, 모양의 결정체 형태로 관절에 침착되어 극심한 염증 반응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또 한 번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몸의 산도를 낮춰주고 요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클리니컬 류마토로지, 임상, 류마티스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알칼리 요법 그중 하나가 베이킹소다를 포함한 방식은 요산의 소변 배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관절 내 요산 축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고 베이킹소다는 보조적인 완화 요법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 발작이 올 때 하루에 왜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술을 물에 녹여 마시며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나트륨 섭취 제한이 필요한 분,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모든 걸 해결해주는 기적의 약은 아니지만 적절히 사용된다면 통증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고 관절에 조금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베이킹소다의 13가지 건강 활용법.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뜻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희망과 용기, 그리고 작은 실천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이제 별 수 없지 라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곤은 더 쉽게 쌓이고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하거나 극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작고 단순한 실천이 우리 삶에 더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엌 한켠 찬장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작은 주황색 베이킹소다 상자.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장을 진정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모든 작고 큰 도움들은 결국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부터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마음에 와닿았던 것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하루 한 컵의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반 작은술, 잠들기 전에 입 헹굼, 틀니세정, 관절이 아픈 날의 목욕법,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부드럽게 꾸준히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숨쉬기 편하다, 이제는 움직이는 게 두렵지 않다 하는 작은 변화에
기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내 몸에 따뜻한 돌봄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찾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장수지혜연구소 가족들과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건강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껴주시고 스스로의 삶을 더 소중하게 품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덕tor 세오지훈 드림